CCTV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에 도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상대는 도희가 숨을 고를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당신이 직접 인정하는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소에서 진이와 세리를 향해 독한 말을 쏟아낼 때만 해도 자신이 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자신을 막아선 승연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학교폭력 CCTV에 이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까지 존재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도희가 붙잡고 있던 자신감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 수목장을 다녀온 진이는 다시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기를 떠나보내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였어요. 진이는 오랫동안 손에 잡지 못했던 붓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림 앞에 앉아있는 진이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고요함이 배어 있었어요.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아픔도 그대로 남아있었는데요. 아버지 민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시간까지 겹치면서 진이의 마음은 쉽게 정리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붓을 놓지 않았어요. 더는 과거의 원망에만 붙잡혀 있지 않으려는 듯 빈 화면을 바라보았고 한동안 망설이던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개입할 수 없는 진이만의 선택이었는데요. 진이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원망을 다 나무에 묻고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영주는 진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빈소에서 진이가 먼저 허리를 굽혀 사과하던 모습을 지켜봤던 영주였습니다. 세리 고모의 가시 돋친 말에도 감정을 억눌렀고 갈등이 커질수록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폈던 진이였는데요. 민기의 마지막까지 묵묵히 남아 지키겠다고 했던 모습도 영주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주는 처음으로 웃는 듯한 진이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수목장에 모든 원망을 묻었다는 말이 정말로 진이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깊게 파인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붓을 든 진이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진이 역시 영주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지켜봐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피곤함에 잠든 자신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던 영주의 손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정리하기 어려운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지만 진이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원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조용했던 작업실에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이는 붓을 내려놓은 뒤 화면을 확인했는데요. 처음 보는 발신 정보가 떠 있었고 메시지의 첫 문장을 읽은 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민기 님이 생전에 예약한 전달 메일입니다. 민기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진이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모든 원망을 나무에 묻고 돌아왔다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 했는데 세상을 떠난 민기가 남긴 메일이 진이를 다시 과거 앞에 세워놓고 있었는데요. 민기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던 진이에게 그 이름은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자신과 세리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면서도 다시는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망을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민기가 남긴 마지막 말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화면을 바라보던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어요. 메일 안에는 USB 하나가 보관된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진이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는데요. 민기가 왜 살아있을 때 직접 건네지 않았는지, 왜 자신이 죽은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기가 남긴 짧은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내가 죽은 뒤에만 열어라. 이건 모두에게 남기는 마지막 진실이다.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한편 도희는 빈소에서 벌였던 소란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세리에게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진이가 스스로 부모를 부끄러워해 피한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본부인 자리에 아직도 오르지 못했냐는 잔인한 농담까지 던지며 세리의 상처를 건드렸는데요.
승연이 남의 빈소에서 보기 흉한 행동은 그만두라고 막아섰지만 도희는 자신의 태도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능숙하게 다뤄왔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생겨도 다른 모습으로 덮을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빈소에서 있었던 일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SNS 여론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도희를 향한 반응은 이전과 달랐어요. 빈소라는 장소에서 유족들에게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희가 보여주던 화려한 모습보다 그날의 태도를 지적하는 시선이 늘어났는데요. 광고 계약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희가 쌓아온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자 주변의 반응은 냉정하게 달라졌어요. 늘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던 곳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댓글까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화면에 떠오르는 글을 빠르게 확인했어요. 진이와 관련된 과거가 다시 언급될수록 표정이 굳어졌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 폭력 이야기는 도희가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빈소에서 진이를 몰아붙였던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도희의 과거를 의심하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퍼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나를 지워도 다른 곳에 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이미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뒤였는데요. 도희는 사람을 시켜 게시글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흔적부터 없애면 다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자신을 향한 비난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화제로 덮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어요. 이전에 학교폭력 CCTV를 누군가 캐고 다닌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받지 않고 넘기기에는 상대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도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이미 호흡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고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고했죠? CCTV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 CCTV만으로도 도희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진이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지금까지 도희가 유지해온 말과 태도는 모두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직접 인정하는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도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CCTV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누군가의 주장으로 돌릴 수도 없고 오해였다고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증거라는 것을 도희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희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면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었고 계속 듣고 있자니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조금 전까지 게시물을 지우는 일에만 매달렸던 도희는 이제 캡처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임지우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진이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지우였지만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뒤부터는 직접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약혼녀라는 이유만으로 도희의 편을 들 수는 없었고 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우 앞에는 도희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수록 처음 도희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쉽게 맞지 않았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도희의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진이의 자퇴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야 했던 진이의 시간이 단순한 선택으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담임의 진술도 지우의 판단을 붙잡았어요. 어느 한쪽의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지만 확인되는 내용이 늘어날수록 도희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의심은 짙어졌는데요. 지우는 자료를 넘길 때마다 자신이 진이에게 했던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이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어요. 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맞섰을 때도 지우는 약혼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기록들은 그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우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 학교 경비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기록 사이에 남아있던 이름이었어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확보한 기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지우의 표정에는 결심이 드러났어요. 더는 도희의 설명만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이의 상처가 누구의 거짓말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을 경비원을 직접 만나야 했는데요. 지우는 학교 경비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이름이 분명해진 이상 지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텅 빈 집에서는 세리가 민기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부딪히느라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빈소가 합쳐진 뒤에도 영주와 마주해야 했고 도희의 잔인한 말까지 견뎌야 했는데요. 민기를 수목장으로 보낸 뒤 혼자 돌아온 집은 이전보다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늘 민기가 머물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하나씩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쉽게 손을 떼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주와 어린 승현, 승우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세리는 한동안 사진을 뒤집지 못하고 앞면만 바라봤습니다. 민기와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세리는 진이를 사생아로 남기지 않기 위해 버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매일 기를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영주와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자 자신이 견뎌온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사진을 뒤집자 민기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세리는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사진 속 영주와 승현, 승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기가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했던 시간 속에 자신과 진이의 삶도 겹쳐 있었는데요. 세리는 처음으로 영주의 삶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자신과 민기를 괴롭힌다고 여겼던 영주였어요. 하지만 영주 역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는 시간을 견뎠고 아이들과 함께 민기의 빈자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리는 사진을 손에 든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민기를 사랑하는 일이 숨막히게 힘들었다고 울었던 자신처럼 영주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국 나도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며 살았던 걸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세리는 더 이상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민기를 사랑했다는 사실과 영주의 행복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어느 하나만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민기와 함께한 시간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영주가 견뎌온 상처를 계속 외면할 수도 없었는데요. 사진 뒤에 남은 민기의 사과는 세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기가 끝내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만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세리는 오래된 가족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이에게도 빈소에서 시작된 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식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 때문에 회사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진짜 유족입니다. 라는 문장은 마이의 의도와 다르게 가족의 갈등을 밖으로 드러낸 말이 됐는데요. 마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기의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고 승현과 오름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은 이미 여러 곳으로 퍼졌어요. 마이는 움츠러들기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현은 그런 마이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빈소를 하나로 합치자는 영주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겨우 갈등을 정리했고 세리와 진이가 민기의 마지막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가 다시 밖으로 가족 문제를 꺼내면 모든 일이 또다시 커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만하자. 승현의 말은 짧았지만 지쳐 있었어요. 누가 진짜 유족인지 따지는 일도 서로의 상처를 세상에 내보이는 일도 멈추고 싶었습니다. 민기의 장례는 끝났고 남은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버지 명예는 내가 지킬 거야. 마이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승현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면 자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크게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두 사람이 선택한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승현은 이제 그만하자고 했고 마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맞섰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기 위해 멈추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키기 위해 다시 나서려 했어요.
그렇게 민기의 장례를 함께 치른 두 사람 사이에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이는 원망을 나무에 묻고 새로운 삶을 향해 붓을 들었지만 민기가 남긴 마지막 진실과 다시 마주했고 도희는 지워지지 않는 캡처본에 이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의 존재까지 듣게 됐어요. 지우는 학교 경비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세리는 오래된 사진 앞에서 영주의 상처를 처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승연과 마이는 같은 가족을 지키려 하면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내렸는데요. 민기의 죽음으로 모든 아픔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망을 내려놓으려는 진이와 과거를 감추려는 도희, 진실을 확인하려는 지후, 영주의 삶을 돌아보게 된 세리, 그리고 멈추려는 승연과 나아가려는 마이까지 누구도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과연 민기가 남긴 마지막 진실 앞에서 진이는 다시 붓을 내려놓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희는 지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원망을 묻고 돌아왔다는 진이의 선택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끝나지 않은 상처의 문을 다시 열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